대집행 그거 하면은요 이혼율이 높아질 거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나가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너무 좀 국회의원 나가야 돼.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이후에 양육비가 미지급됐을 때 지급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하등의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이혼 이후에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비율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80%요. 80%요? 네, 80%. 거의 다 주는 거네. 네, 80%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미지급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미지급된 양육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 생활자라고 하게 되면은 월급을 주는 회사에 나의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저 사람의 월급에서 바로 달라라고 해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죠. 여러분 뭐 같아요? 다른 계좌를 받거나 사대보험이 안 되는 회사를 가거나 그 다음에 급여 생활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 그게 들어와 버리면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뭐 안 줄 경우에는 뭐 담보를 제공하라든지 아니면은 3년치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든지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재산 은닉해버려서 나 그지예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많이 하는데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문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안 주고 있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양육비 이행 명령이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줘? 이렇게 이행 명령을 통해서 거기에 불응하면은 30일 이내에 이 사람을 감치시킬 수 있다. 과태료 1,000만 원 때릴 수 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그냥 배째라 하면은 나 한 표를 감치하고 나올게요 하고 너한테는 못 줘. 몽을 떼오지 막 이러면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실효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게 다 유효했으면 80%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설치된 게 전국에 하나 있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하나가 생겨서 미지급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제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미지급률이 80%인데 그게 서울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도움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나온 게 어떤 거죠, 여러분? 배드파더스라는 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죠. 양육비 미지급하는 이제 양육자들의 신상을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소당했죠. 운영자가 고소당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결국에는 그게 1심,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요? 법원에서 판단을 잘 한 거죠. 무죄 판결에 주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명예? 너에게 명예가 있어? 그 명예의 실추는 당신이 자초한 일 아니겠어? 이거예요. 괜찮죠? 멋있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돈 문제잖아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양육비라는 게 단순히 채권 채무의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났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으면 진짜 국가에서 뭔가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법원에서 항상 재산 분할을 하면서요. 부양적인 요소를 이제 생각을 해서 한 명이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 부양적인 요소로 재산 분할을 조금 더 해준다 이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 취지 좋다. 그런데 그러면 이혼 이후에 양육비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무슨 이행 명령 신청하고 신청 소송할 수 있잖아요. 소송 신청 들어갔을 때 세월아 내월아 걸리는 거야. 애기들은 당장 하루 이틀 지금 돈 없어가지고 힘든데 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일반 소송처럼 그냥 보고 있어요. 나는 그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사실은 법원에서 그렇게 애기를 위한다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애기의 생존권과 관련된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 뭐 발의되고 무슨 뭐 법안 발의되고 이게 15년 16년째로 정체돼 있다가 뭐 쓸데없는 거 하다가 이거는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가 너무 좀 어떻게 국회의원 나가야 돼. 작년 말에 법이 한번 통과가 됐죠. 어떤 거예요? 이제는 양육비가 미지급된 자는 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해서 1년 이내에 징역에 처해야겠다.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했죠. 그죠? 양육비의 미지급은 일종의 아동학대다.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고, 다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야. 신상 공개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15년, 16년 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서야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뭐 운전면허 정지시키겠다, 출국 금지시키겠다, 여권 발급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그동안은 애기들 다 컸지? 그치? 3살짜리 이제 다 성인 됐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의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들이 잘 시행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거는 사인이 사인 간에, 양육자가 비양육자한테 청구하는 꼴이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상대방이 나 돈 없어 그러면서 그냥 무시한다고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국가가 되면은 달라져요, 말이. 양육비 미지급된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대집행이라고 해요. 그거를 대신집행. 네, 먼저 지급을 해주고, 국가 네가 그 양육비 지급자한테, 의무자한테 구상권 청구해라. 그게 훨씬 낫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가 대 타인의 다툼이고 소송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통해서 긴급생활지원이라고 해서 6개월 정도 할 수가 있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있긴 한데, 마치 대집행의 느낌이죠. 그게 먼저 몇 개월치의 생활비를 긴급자원으로 지급을 해주고, 국가가 그 양육비 의무자한테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있긴 있는데, 실행이 실제로 잘 되지가 않고 있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거야. 무슨 국회의원 무슨 개소리 한다? 대집행 그거 하면은요 이혼율이 높아질 거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반대한다는 거야. 나가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고 있어. 오랜만에 개소리 했죠. 개소리. 아무튼 작년에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실효성 있는 것들이 조금 실현이 돼서 집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걸어본다. 법원은 각성해라. 국회도 각성해라 같이.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이제 확보하는 방안은 사실은 좀 씁쓸하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